생활에 한 달 프로그램을 신청했어요. 근데 몸은 어떻게 했는가 3시간 하고 나와 단체 속에 팀원으로서 어떻게 이겨내는가에 대한 것을 한번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남극 대륙 제일 먼저 탐험 남극 갔는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는지? 아문센, 노르웨이 아문센 맞아요. 그때 이야기예요. 이제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남극에 갔다가 실패하고 이제 일원으로 갔다가 그 괴혈병이라 그래서 비타민 C 부족 괴혈병에 걸려가지고 돌아오고, 두 번째 이제 스콧에 갔다가 또 돌아오고, 그때 아문센이 먼저 이제 노르웨이 아문센이 남극을 지나갔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세 번째 세계 최초로 남극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남극을 여기 이제 사우스 조지아에서 영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영국 사람인데 사우스 조지아에 도착해서 이렇게 가서 남극을 거쳐서 최초로 남극 대륙을 횡단해서 이제 호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이게 1차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배를 타고 갔는데 이제 사우스 조지아를 출발해서 가다가 여기서 이제 얼음에 갇혀버리죠. 인듀런스라는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여기서 갇혀가 있다가 결국은 이 배가 침몰을 하고, 그 침몰했으니까 이제 얼음에 계속 떠밀려 갑니다. 이 얼음에 갇혀서 떠밀려 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얼음에서 살다가 여기까지 탈출했다가 그 다음 여기서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조각배를 타고 여기 오는데, 이 바다가 세계에서 제일 험난한 바다인데 이 조그만한 배를 타고 여기 구조를 요청해서 다시 다른 사람을 다 구조하는 데까지 걸린 게 2년이라는 거죠.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2년 동안을 여기서 이제 사는데, 저는 리더십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살았을까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100년 전에 남극 횡단을 이제 도전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하는 것마다 실패합니다. 이 사람들은 탈출하는데도 실패하고 실패하는데 왜 이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탐험가의 한 사람이 됐는가는 2년에 걸쳐가지고 마이너스 영하 30도, 영하 60도, 태풍, 폭풍, 식량 부족, 고립, 뭐 죽음의 공포, 뭐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28명이 무사히, 한 명도 낙오 없이 무사히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가끔 추위를 타는 걸 싫어하는데 영하 30도, 그리고 옷은 다 헤어지고 10달 동안 씻지도 못하고 해진 옷을 입고 버틴다. 이거는 조금 열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제 위기는 배를 타고 갔는데 이 배가 부빙에 이제 다 갇혀버립니다.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얼음을 깨고 전진 시도를 하는데 여기서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계획을 또 바꿉니다. 기다린다. 얼음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그게 9개월 동안입니다. 그래서 9개월 동안 이 배에서 하는데, 문제는 이 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얼음의 압력에 의해서 파손될 수도 있잖아요. 그 얼음의 압력이 굉장히 큰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위기는 진짜로 침몰합니다. 그래서 9개월 동안을 거치고 난 다음에 배는 침몰하고, 그 다음에 겨우 물품들을 이렇게 구조해가지고 끄집어냈으니까 이제부터는 텐트 생활을 이제 해야 되고, 쪼매난 배가 이제 그때 침몰했죠. 여기서 구조선을 3개를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가지고 육지로 걸어가려고 몇 번을 이제 시도를 하는데 안 되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있을 때는 그래도 남극 대륙을 그래도 아직까지는 탐험한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배가 침몰하고 나니까 계획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의도한 일이 아닌 전혀 새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냐면 목표가 바뀐 거죠. 계획이 바뀌었고 생존이에요.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우리는 살아서 돌아간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물품은 다 버립니다. 개인당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은 900g 정도, 1kg 안 되는 정도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다 버려라. 그리고는 어떻게든 간에 시도하는데 여기에 일기장, 벤조라는 기타와 비슷한 악기가 있어요. 벤조, 책, 몇 가지 이런 거 하여튼 이게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뒤에 소개하겠지만 저런 거는 허락을 했습니다. 무기하고 관계없이. 그 다음 세 번째 위기. 저기서 6개월을 이제 얼음 위에서 둥둥 떠다니는 얼음 위에서 이제 텐트 생활을 하다가
원래 남극이라는 게 몇 달 동안 밤만 이어지고 몇 달 동안 낮만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밤, 그 상황에다가 계속 이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데 이제 얼음이 녹아서 깨지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다시 탈출이죠. 이제 배를 타고 탈출을 합니다. 그러면 낮에는 좀 어떻게든 탈출을 했다가 밤에는 또 올려서 얼음 위에서 생활하고, 그리고 이 얼음이 또 깨지면 또 서로 구조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에 저는 그 예쁘게 생긴 범고래가 이렇게 무서운 놈인지를 몰랐는데 이 범고래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호시탐탐 범고래가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매일매일이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있는데,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가려고 그럽니다. 원래는 디셉션 아일랜드라는 그 전에 탐험대들이 조금 그 식량 같은 거 약간 이런 그를 보관해 놓은 곳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해류하고 조류에 밀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를 가게 돼요. 엘리펀트 섬이라는 곳에 또 도착을 합니다. 이건 무인도예요. 아무도 없어요. 이 백길도 아니기 때문에 지나다닐 일도 없는 곳에 여기에 딱 도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계획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제 계속 도전은 했지만 실패도 했지만 끊임없이 계속 이제 돌아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엘리펀트 섬에서 딱 도착을 하니 식량도 없고 배는 세 척이었는데 이대로 있다가는 식량 부족으로 죽는다. 이대로 있다가는 죽는다. 그래서 이 배 하나에다가 6명이 타고 이제 탈출을 결정을 합니다. 이건 구조를 요청하러 가고 남아있는 사람이 이제 버텨야 되는데, 원래 계획은 한 달이었어요. 한 달 안에 도착 못하면 여기도 죽고, 한 달 안에 구조가 안 되면 여기도 죽고. 그런데 어쨌든 계획을 이렇게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을 해요. 리더, 셰클턴이라는 리더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이끌었나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 셰클턴의 탐험 대원들의 생활을 좀 보고 싶었고, 어쨌든 리더는 목표가 바뀌면 계속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목표를 과거에 연연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건 이미 지나갔고 새로운 일이 생겼으면 새로운 일에 이제 목표를 수정, 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공감을 해야 되고 뭐 리더의 감정도 조절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불안, 우울, 부정적인 생각. 이게 퍼지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 감정을 끌어올 수 있는가가 이제 관건이었는 거죠. 그래서 고립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셰클턴도 고민도 많이 했겠지만 이렇게 갑니다. 첫 번째, 고립이 됐을 때 따분하고 아무 일 할 일이 없어요. 지금 고립이 됐기 때문에 권태감이 생기고 지루해지고 불신이 생깁니다. 서로에 대해서. 이건 누가 잘못했어. 너 때문이야. 뭐 이런 불신이 생기고 마지막에 절망, 몸도 힘든데 절망까지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서로 불화가 생깁니다. 구성원 안에서 불화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서로 죽입니다. 그리고 단체에서 벗어나서 2명씩 3명씩 독단적인 행동을 하고 또 죽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 전에 북극에 갔던 캐나다 팀들도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칼로 찔러주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스콧 경 같은 경우는 아문센이 먼저 남극을 갔기 때문에 도착을 했는데 돌아오다가 모두 다 사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과정으로 가는 것 중에서 절망까지 가는 건 안 돼야 된다. 그래서 마음으로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건 안 되겠다. 몸은 무너지더라도 여기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이제 셰클턴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배 안에서 생활할 때는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배 안에서 생활할 때는 괜찮았는데 텐트 얼음 위에서 배가 이제 침몰하고 난 다음에 텐트 5군데 나눠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텐트를 다 관리할 수 없는데 그 안에서 서물서물 뭔가 자꾸 이렇게 누군가가 불신, 부정적인 두려움, 막 공포 이런 일 이야기하니까 이게 금방 퍼지는 거예요. 텐트마다 금방 퍼져버리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셰클턴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불신, 부정적인 사람을 자기 텐트로 다 끌어모읍니다. 자기가 보이는 데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나머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조금 나아지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도 끝내 이제 그 우리가 목표를 계속 대화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업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팀원으로 됐는데 계속 이거를 살핀 거죠. 불신이나 부정이 생기기 전에 아까 원성희 교수님 이야기했듯이 알아차려야 되는 게 이유를 알아찾아야 되고 찾아고 그 문제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모르는 상태로 놔두면 이미 여기에 다 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리했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제일 이 사람의 역할이 컸던 게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남극의 태풍과 폭풍을 뚫고 이제 구조를 요청하러 가는 게 조그만한 배, 그 큰 배들도 침몰하는데 이걸 끌고 갈 때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믿을만하고 건강한 사람을 데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섬까지 가는 게 1300km, 망망대해 1300km에 떨어져 있는 조그만한 섬을 찾아가야 되는데 가는 사람도 위험하겠죠. 중요한 건 남아있는 사람, 여기에 22명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사냥을 해야 돼. 펭귄, 물개 사냥을 해야 되는데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데려가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기 선장 항해사는 데려갑니다. 근데 이 3명은 유능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남아있으면 문제를 일으킬 사람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한 번 먼저 문제를 일으킨 사람 찍고 너 같이 가. 너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너 남아있으면 분명히 여기에 부정적인 생각이 퍼질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관리했다는 거죠. 한 명 한 명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 20명이 있으면 이 중에 누군가는 긍정적인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불안했던 부정적인 사람도 있겠지.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갑니다. 이까지는 좀 따라오겠습니까? 자, 이제 한번 생활을, 선원들은 그럼 어떻게 생활하는가 한번 볼게요. 배에서 생활하든지 그 다음 텐트에 생활하든지 이 루틴이라는 거, 루틴을 어떻게 좀 생각하면 일상적인 일이에요. 일상적인 일인데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앞에서 제일 먼저 지루한 거를 없애야 된다 그랬잖아요. 권태감을 없애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몸은 어떻게든 간에 3시간 하루에 3시간은 무조건 움직이게 했어요. 일을 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요까지는 공동의 일로 해결했는데 이 시간마저도 규칙을 정했어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음악 감상도 정해진 시간에 같이 했고 청소도 같이 했고 게임도 같이 했어요. 지루하지 않고 권태감이 없도록 몸을 움직이도록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공동체.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사람한테 치여서 난 힘들어요. 실망해서 힘들어요. 화가 나요. 짜증나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공동체가 만약에 이 사람들이 혼자 낙오가 됐으면 죽었을 거예요. 2년을 못 버텼을 것 같아요. 근데 서로가 서로한테 약이 되도록 노력을 했어요. 일할 때 나눠서도 하지만 분업을 하지만 같이 할 때는 협업을 했어요. 그리고 화합이 제일 먼저 중요했기 때문에 이 화합을 깨는 사람은 세클트는 찾아내가지고 엄격하게 관리를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서도 일어나는 마음이 부정적이고 긍정적이 다른데 그룹 안에서도 있으니까 골라내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이 위기 상황에서 도와줍니다. 뒤에 또 이야기 해주겠지만은 위험한 상황이 계속 생기는데 서로가 구해주고 도와주고 음식도 나누고 서로 도와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생활의 이제 사진인데 이 사람들이 다행히 그때 2년 동안의 사진과 동영상 이런 것들을 계속 찍었습니다. 기록을 했어요. 어떻게든 간에 그 무거운 걸 들고 지금도 저렇게 기록하시는 게 힘든데 다른 짐은 다 버려도 그거는 계속 기록했어요. 기록한다는 거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식사할 때 같이 식사했어요. 배 안에서 생활할 때 같이 식사하고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파티를 했어요. 파티. 이상하지만 파티했어요. 크리스마스 파티, 뉴이얼 새해 파티, 어려운 일 하고 파티, 결정이 어려운데 결정을 했네 파티, 토요일 저녁에 술 파티하고 그 다음에는 우스운 옷을 갈아입고는 서로 웃기려고 노력을 해서 뮤지컬 같은 것도 계속했어요. 그 다음에 일할 때는 같이 합니다. 공동의 신분 고하를 처음에는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상위 지휘관이 있었고 일반 선원이 있었고 서로 간의 입장이 다 살아온 과정이 다 다른데 일은 똑같이 시켰습니다. 걸레질하고 배 닦고 청소하는 똑같이 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까 문화예술의 힘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벤조 악기 하는 거를 끝까지 지켰고요. 마지막까지 지켰습니다. 그 기타는. 그래서 음악 듣는 거 했고 일요일마다 축음기가 있어가지고 음악 감상을 했어요. 일요일마다. 그 다음에 합창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기록을 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그걸 다시 돌려보는 거예요. 영화처럼. 보면서 웃고 이랬구나 저랬구나 계속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좀 더 보냅니다. 계속 게임도 시켰어요. 자기 좋아하는 당구, 체스, 카드 게임 계속 시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개인 시간도 줬어요. 일기 쓰는 시간, 책 읽는 시간, 개인 시간도 주고 일정 기간에.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일기들이 가져왔으니까 그 일기에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구석구석에 나오거든요. 그나마 행복하다. 더없이 행복하다.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행복한 가족 같다. 이거 이렇게 적을 수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이 상황은 이렇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일기에 기록을 했으니까 그런 감정이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위험이 너무 많았어요. 요소마다 위험하고 언제 배가 침몰할지 몰랐고 언제 텐트가 얼음에 빠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불침번 섭니다. 경비 섭니다. 경계 섭니다. 군대처럼 계속 거기를 돌렸어요. 그 다음에는 사냥할 때도 같이 했습니다. 자, 식량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식량이 원래 3개월간의 비상식량이 있었어요. 3개월간의 비상식량이 있었는데 이 비상식량은 비축해뒀어요. 쓰지 않고 사냥으로 해결을 했어요. 없으면 좀 굶고 비스켓 먹고 넘어가는데 저거를 남겨놓은 이유는 우리는 배가 있을 때는 탐험한다. 아직도 탐험을 버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배가 빠지고 난 다음에 텐트 생활할 때는 돌아가는 식량을 남겨놓은 거예요. 우리는 돌아간다 무조건. 그래서 사냥하면서 이제 지냈고 그 다음에 위험에 대처하면서 끊임없이 훈련을 했어요. 우리는 불안해하면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안내견, 물자 소송 훈련, 텐트 철수하는 훈련, 그냥 수시로 텐트 접었다가 폈다가 하는 훈련, 끊임없이 어떤 위험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어요. 여기 보면은 끈 같은 거 해놨죠. 이렇게 끈. 계속 밤이 돼도 뭘 움직이고 운동을 시켜야 되겠는데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구석구석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놔가지고 운동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산책하고 하이킹, 달리기 하도록 만들었고 심지어는 하키, 축구 공동을 얼음 위에서 그냥 계속 운동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웃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웃음 효과는 뒤에 또 이야기하겠지만은 계속 서로 좀 웃기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주 추운 날 영하 30도에서 맨몸으로 얼음물에 목욕하기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서로 웃고 이렇게 노력을 이제 했습니다. 웃고 떠들고 놀도록 서로 만들었어요. 음식은 거기에 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술이 있었을까 보니까 메틸 알코올을 뜨거운 차, 음료나 이런 데 섞어가지고 칵테일처럼 술을 만들어서 계속 이제 술도 마시고 그 다음에 달리기 경주, 개썰매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희망을 이제 우리가 가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야 되나 봤더니 사진 찍고 그림 그리고 일기 쓰고 기록하는 것을 계속 하도록 노력을 시켰어요. 그 다음 한 가지는 외모에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흐트러지면 외모가 흐트러지듯이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발, 짧은 머리, 면도 이렇게 하는 거는 목표는 문명사회로 우리는 돌아간다. 이거를 이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는 이 썰매개 반려묘의 역할을 했습니다. 애정을 쏟을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 여기에다가 애정을 쏟고 고양이도 있었거든요. 반려묘 이렇게 해서 같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키포인트를 한번 뽑아봤더니 세 가지를 제가 이제 먼저 한번 했어요. 첫 번째는 일상의 생활 루틴. 여러분들이 가장 어떤 어려움에 딱 견디고 나면 제일 먼저 깨지는 게 청소 안 되죠? 빨래 안 되지? 집안 일이 뭔가 망가뜨려질 것 같아요. 귀찮아. 밥도 안 먹어. 나가지도 않을 거라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간에 이 일상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힘이 된다는 걸 이 사람들은 알았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서로 간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자기 리더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클튼이 한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스스로 같이 노력을 했다. 이게 다 합쳐져야지 이제 리더가
이제 리더십으로서 공동체가 산다는 거죠. 앞에 이야기했는 걸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혼자 고통을 견딘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 이거는 실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실험. 만약에 혼자 고립했을 때 통증을 견딘다 그러면 우리가 통증을 유발하는 게 있어요. 전기 자극을 주면 근육통을 굉장히 유발하는데 1부터 15까지라고 이야기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독방에 가둬놓고 통증을 딱 키면 한 3 내지 5 정도밖에 못 견뎌요. 아파서. 각자는. 근데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같이 웃으면서 게임을 하는 동안에 웃으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 중에 계속 올립니다. 아프다고 하면서 게임을 계속 하는데 서로 보고 경쟁이 돼가지고 저 친구 지금 레벨이 몇이야? 7, 8, 난 9 이래가지고 15까지 다 올라갔어요. 게임을 하면서 계속. 그래서 이 웃음과 놀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통증이나 몸의 고통, 이런 마음의 고통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그 다음 한 가지는 앞에서 이야기를 원성희 교수님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지금 이 고통을 그것만 계속 바라보면 힘든데 이거를 좀 피하는 방법은 관심을 다른 곳으로 좀 유도하라고 자꾸 이야기한 게 뭐냐면 새로운 도전을 했는데 실패, 이것도 굉장히 회복력이 된다는 거죠. 정신적인 자극, 뇌의 회복력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합니다. 실험을 하는데 한 사람한테 너 새로운 악기를 배워. 뭐 배울래? 드럼을 배웁니다. 그런데 너 3개월 뒤에 그룹 사운드하고 같이 해야 돼. 목표가 정해졌어요. 3개월 뒤에 목표를 정해졌는데 그러면 3개월 동안 계속 끊임없이 훈련해가지고 드디어 3개월 뒤에 합주를 합니다. 그룹 사운드. 그 다음 한 사람한테는 너 운동하는 거 뭐 할래? 이렇게. 클라이밍. 암벽 등반을 시킵니다. 3개월 뒤에 너 할 수 있겠어? 훈련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하는데 떨어지면 다치고 위험한데 약간의 위험과 힘든 거는 중요한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무사히 또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런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람한테 약간의 극한 상황을 주고 새로운 걸 도전하도록 하는데 여기에는 이 집중과 몰입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고통에 빠진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으면 이 고통을 좀 잊어버릴 수 있고 견딜만 하다.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 혹시 이거 보신 적 있는지? 이게 가장 여기에 이론에 적합한 거죠. 새로운 걸 도전하는데 4명이서 몇 달 뒤에 철인 3종 경기를 도전한다고 날짜를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수영 배워야 되죠. 자전거 배워야 되죠. 달리기 배워야 되죠. 근데 누구는 허약해서 달리기가 안 되고 누구는 자전거 못하고 누구는 물이 무서워서 수영을 못해요. 그런데 같이 하니까 드디어 이제 다 철인 3종 경기 다 통과했어요. 지금 하는 건 뭐 하죠? 복싱이에요. 근데 3개월 뒤에 경기 날짜 정해졌어요. 3개월 뒤에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3개월 동안을 복싱 연습을 해가지고 단 3분, 예를 들어서 1라운드 1분 30초, 2라운드 1분 30초, 딱 3분이에요. 3분 뛰기 위해 가지고 3개월을 훈련하는데 드디어 이제 하고 나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고통이 힘들어서 눈물도 흘리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목표를 이루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그 이론에 가장 적합한 내용 중에 들어갑니다. 명확한 목표가 있고 피드백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업그레이드가 내 실력이 느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되고 그러면 마지막에 뭔가를 새로운 걸 이겨낸다. 이게 이제 몰입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극한적으로 갈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래서 앞에 이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원성희 교수님이 일부에 이야기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명상, 걷기 명상, 그 다음에 행동을 하면서 하는 거는 108배, 예를 들어서 요가, 필라테스. 지금 하고 있는 몸의 고통에, 새로운 고통에 집중을 하다 보면 다른 신경을 안 써도 되거든요. 이게 몰입이거든요. 집중. 근데 그러면 세클턴 탐험대원은 어떻게 했을까? 먹고, 일하고, 쉬고, 자고, 먹고, 일하고, 쉬고, 자고. 그 순간 외에 다른 거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일기 쓸 때, 글쓰기 할 때, 독서할 때, 음악 감상, 사냥할 때 사냥해. 못 잡으면 굶어야 돼. 물개 사냥. 계속 뭔가를 집중을 하면서 하는 거죠. 아마 이런 걸 알고 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지나서 보니 여기에 집중과 몰입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 경험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하고도 이제 좀 이야기할 게 뭐냐면 저는 원래 물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바다도 싫어하고 배 타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를 도전해보자 해서 수영을 도전을 했어요. 뭐 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같이 하는 사람들도 보면 초급에서 중급, 상급, 고급으로 가는 거를 저는 계속 초급에 남아서 중급에 남아서 바라보고 있어요. 남들이 몇 바퀴씩 왔다 갔다 할 때 저는 이제 겨우 한 바퀴 가서 돌아오는 정도. 어쨌든 물에 뜬다. 5개월 만에 해가지고 이제 물에 뜨는 것까지는 왔어요. 그래서 다음 도전을 한 10번 왔다 갔다 하면 됐겠는데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일 싫어하는 거에 대한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실패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두 번째는 가장 엄격한 루틴을 할 수 있고 명상을 할 수 있는 곳에 신청을 해서 월정사에 한 달 정도 프로그램에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몇 달 동안 준비해가 저 한 달을 빼기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했는데 프로그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없어졌나 그러니까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문화체험을 하는데 나이 제한이 35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하고 이제 이메일을 보내면서 나는 무조건 다 할 수 있다. 나는 무조건 참석해야 되고 내가 먼저 한 달쯤 했는데 당신들이 와서 내 프로그램이 없어졌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73명의 외국 사람 중에 한국 사람은 저 혼자고 나이도 다 젊은데 제가 이제 60 된 사람인데 생각을 해보면 저는 여기에 명상이라든가 뭔가 어떤 루틴을 배우러 갔는데 다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정말 고립이 되는 거죠. 사실 스스로 이제 고립이 됐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탈락자가 생기는 거죠. 엄격해요. 엄격한 생활에 남자는 37명이 한 방에 잤어요. 저도 원래 민감해서 잠을 잘 못 자는데 한 방에 37명이 이게 내무반 생활에서 도저히 옆에 하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벌레 물리죠. 그다음 제가 맡은 일이 이제 빨래인데 일주일에 2번씩 그 30몇 명의 남자 빨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니폼을 빨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으로 세탁기 써봤고 처음으로 드라이기를 써본 거죠. 그 다음에는 음식 밥 먹고 나면 설거지하러 가야 되죠.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제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이 일어나겠죠. 내가 왜 왔을까? 후회, 짜증나고 모든 감정들이 불편한 감정들이 너무 막 한꺼번에 일주일 만에 다 겪는 거예요. 근데 이제 2주일쯤 되니까 거기에 한 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이야기는 unfamiliar with familiar thing, familiar with unfamiliar thing.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익숙하지 않은 곳에 익숙하려고 노력을 하라고 이제 메시지를 하나 2주째 주더라고요. 그때쯤 지나고 나니까 이게 내가 어차피 해야 될 거고 받아들일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할만 하더라고요. 한 3주쯤 지나니까 좀 견딜만 하더라고. 그래 한 4주쯤 되니까 이제 앉아서 명상하는 시간이 뭐 40분씩 50분씩 하고 10분 쉬고 일주일 내에 그냥 하는 일이 앉아서 명상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40분 앉아서 10분 쉬고 40분 앉아서 10분 쉬고 굉장히 힘든 시간인데 견딜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원생이 교수님 이야기한 게 뭐냐면 수용을 해야 된다.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생각이 좀 바뀌고 견딜만 하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견딜만 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그냥 한 번 또 이야기. 이 개인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신 게 뭐가 있는지. 제일 끝에 계신 분 혹시 최근에 가장 새로운 시도를 하신 게 있으신지. 제가 원래 대학교에 프랑스 문학을 전공했는데 프랑스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 가면은 18세기 루시나 뭐 이런 거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프랑스어를 못한다는 게 되게 내 자신한테 언젠가 해야지라고 했는데 작년에 9월에 지금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숨고수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숨고. 네, 그 처음 해봤었는데 숨고에 혹시 수성구에 프랑스어 계약 가능한가요? 이렇게 쳤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다는 거 선생님이. 그래서 뭐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뭐
메시지를 받았는데 저는 그냥 궁금했기 때문에 시작하려고는 안 했었는데 한 분이 아직도 시작 안 했으면 시험으로 한번 테스트 수업을 해보자 하는 바람에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축하합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건데 근데 이제는 이거 내가 1년 했는데 1년 더 하고 나면 여행 가서 이제 회화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안심 꾸준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아주 상위의 레벨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언어를 새로운 배우는 거를 집중과 이제 이거에 몰입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는 거를 피드백을 본인이 하고 실력이 느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몰입과 집중을 할 때 언어를 배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제 그 다음 또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실천 가이드 중에서 우리가 일상의 힘이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식사 준비하고 집안 청소하고 뭐 음악 감상도 좀 하고 일하고 이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단조롭다, 지루하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다. 난 뭔가 새로운 거 필요한 게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게 뭐냐면 이게 나중에 힘이 있다는 거죠. 이게 깨지면 만약에 어느 순간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잠시 이거를 며칠을 못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저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게 다 이거거든요. 잠자고 먹고 일하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상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앞에서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거 말고 내가 어떻게 이게 조금 심한 사람은 강박관념이라고 해요. 정신과적으로 이야기하면 강박관념인데 우리 그까지는 가지 말고 내가 뭔가 하는 루틴, 뭔가 루틴이 있어요. 루틴. 기분이가 왔는지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자려면 이불을 항상 이렇게 펴고 덮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걸 덮고 수면 양말을 신고 수면 안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눈 마사지 있거든요. 그거를 하고 반대편에 누워서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괜찮습니다. 잘때 보면 그걸 하면 영상 5분 듣기도 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의도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힘든 게 뭐냐 그러면 원하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계획되지 않은 일이 생긴 게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루틴은 내가 의도해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니고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으면 이제 앞에서 교수님도 알아차림을 이야기 많이 해요. 알아차리려고 그러면 나는 화장실 들어갈 때는 실내화를 가지런하게 해놔야 되겠지. 요거 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집에서 내 들락날락 할 때는 신발 그 순간 딱 가면 신발 딱 됐는지 하나 생각을 합니다.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간호사가 있어요. 저하고 같이 하는 간호사는 일주일에 2번은 계단을 통해서 회진 올라갈 때 계단으로 올라갑시다. 그러면 숨 쌕쌕거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화요일, 목요일. 그럼 회진 올라갈 때는 외래 끝마치고 올라갈 때는 둘이서 자 이제 준비됐나요? 갑시다 하면서 이제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뭔가를 자꾸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여러분한테 운동이라든가 음식에 권하지 운동해야겠구나. 한 20분, 30분이라도 좀 달려야 되겠다. 루틴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박관념이 안 되도록 뭔가를 하나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제 어린 왕자 이야기를 이제 차용을 했어요. 한번 보시면 여우가 있고 어린 왕자가 있어요. 처음 만났어요. 관계를 서로 태임한다 그러죠. 태임, 관계를 익숙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시간에 와라. 여우가 어린 왕자한테 이야기해요. 너가 5시에 올 걸 알기 때문에 너가 5시에 올 걸 알기 때문에 나는 4시부터 행복하게 기다리겠다. 이게 이제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사냥꾼하고 여우는 좀 다른 관계가 있었어요. 특별함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게 뭐냐 그러면 루틴과 특별한 의뢰. 그 세클턴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파티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목요일 날 파티, 일요일 날 파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사냥하는 사람도 힘들고 도망 다니는 여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마다 사냥꾼이 도시로 가서 마을 춤추고 노는 시간이 있어요. 이때 여우는 자유입니다. 사냥당할 일이 없어요. 들판을 뛰어다녀도 돼요. 위험이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마다 굉장히 특별함이 주어지는 거죠. 이게 일주일을 버티는 힘이에요. 아, 나 다음 목요일 날 나 쉴 수 있어. 도망 다니고 하더라도 쉴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스스로한테 주는 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제일 앞에 계신 분한테 선물. 스스로한테 주는 선물. 저는 친구가 만나가지고 한 달에 한 2번 정도 만나서 한 3-4시간 수다를 듣는 게 저한테 가장 힐링되는 시간입니다. 좋습니다. 또 앞에 계신 분. 제가 커피 내려서 마시는 그 시간이 하루 중에 굉장히 저한테 좀 선물 같은 시간인 것 같아요. 혹시 나한테는 선물인데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는 거 혹시 그런 나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내 선물 받아서 그러다가 다른 사람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저도 잠이 없어요. 우리 다른 분들도 불면증 많다 그러면 잠이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전 새벽에 일어나는데 4시, 5시에 일어나면 옆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이 조금 미워 보여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참았는데 도저히 이렇게는 안 돼서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출근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빠른데 일주일에 2번은 5시 반, 6시 반이니까 6시 반 전에 출발해야 되고 한 번은 2번은 7시쯤. 그 다음 주말은 좀 피하니까 그보다 제가 1시간 전에 제가 이미 저만의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러면 4시부터 뭐 5시, 안 그러면 4시 반에서 5시 반. 그러고 기다리고는 깨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은 5시 반에 깨우고 일주일에 2번은 6시에 깨우고 그 다음에는 7시쯤 깨우거든요. 그래서 뭐 아침을 먹든지 커피 내리고 하는데 저의 루틴으로 인해서 잠 많은 저의 다른 사람은 좀 힘들어하는.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는 눈치 안 보기로 했기 때문에 무조건 깨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하다 보면 이 생활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워라밸을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일하다가 삶의 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케렌시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스페인의 단어입니다. 케렌시아. 투를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투사하고 소하고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됩니다. 투사는 소를 죽여야 되고 소는 투사하고 해야 되는데 이 케렌시아는 그 소가 잠시 쉬러 가는 공간이에요. 잠시 쉬어. 그 일이 끝나지는 않았는데 내가 잠시 쉬는 공간. 그래서 이게 현대적으로 발전이 되면 쉬는 공간, 쉬는 시간, 나만의 시간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제3의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 제1공간, 직장 제2공간, 그 다음에 제3의 공간이 있어요. 각자마다 이 완충, 일과 가정에서 사이의 완충. 그러면 뭐 카페에도 갈 수 있고 도서관에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종교시설에 갈 수 있고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있고 제3의 공간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자기 편한 것만 찾으러 가더라는 거지. 너무 안락하고 편안함만 찾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몰입과 집중이에요. 새로운 취미활동, 새로운 어학 배우는 거, 뭐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약간의 도전이 필요하고 그거는 내가 평상시보다 너무 쉬운 거는 지루하고 너무 어려운 거는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조금 힘든 거를 선택해가지고 하나를 성취하고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가는 거를 몰입과 집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 나만의 아지트 앞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나만의 아지트. 그럼 나만의 시간을 하루 중에나 일주일 중에 가지는 거는 자기를 위한 선물 시간, 자기한테 주는 시간. 저희는 애가 없어서 남편이 뭐 유튜브나 출장 가거나 이런 경우는 저 혼자 들어있는 시간이라
공간이자 사공간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나만의 아이디어 있어요? 나와 나한테는 늘 궁금한데 아이가 있어요. 제가 그냥 엄마는 퇴근했어 문을 닫으면 5분도 안 돼서 문을 닫아요. 항상 궁금한데 요즘에 이제 새롭게 취미를 붙인 게 러닝을 시작했어요. 애들이 학교를 가고 나서 아침에 가서 30분 뛰어요. 그리고 안마 의자에 누워있는 그 15분 저희 똑같은 그래서 매일 중에 바쁜 일과 중에 안 그러면 가정에 있든지 일하든지 간에 자기를 위한 시간을 30분이든지 1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공간적인 이야기든 케렌시아의 개념이든 자기한테 주는 이제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아직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클턴이 또 이제 가봅시다. 자, 이제 이 6명이 출발을 했잖아요. 1300km를 가지고 도착을 했어요. 여기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사우스 조지아에 다시 처음 출발했는 곳으로 돌아오는데 하필이면 이게 반대 방향에 도착한 거예요. 원래 여기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반대 방향에 도착을 했어요. 이미 배는 손상을 당했고 사람도 지쳤고 탈진 다 돼버렸지. 돌아서 가기는 너무 이제 부족한 상황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소개해드리는 건 뭐냐면 이 태풍과 폭풍, 추위, 뭐 침낭 다 젖었죠. 그래서 결국은 한 달 예정했다가 17일 만에 어떻게든 간에 도착합니다. 17일 만에 도착해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식사 시간을 지켰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늦은 오후에 따뜻한 그 전기골로를, 그 흔들리는 곳에서 전기골로를 피워가지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은 먹었습니다.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하는 그 와중에도. 그 다음 한 가지는 그 3주 중에 17일 중에 하루 이틀 정도가 이 잔잔한 해가 나오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젖은 침낭 말리고 뭐 하면서 일기장에 이렇게 씁니다. 인생은 결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 태풍 속에서 다 하루 조용해졌는데 그때 정리하면서 이렇게 쓰거든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계속 실패했어요. 목표를 왔는데 끝까지 아직 도착을 못했어요. 그 다음 여기서 또 어떻게 하냐면 5번째 위기입니다. 이제 다 여기를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못 가갖고 세계 최초로 이거를 건너가야 되는 거죠. 이 지도가 없어요.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 산을 올라갔다가 낭떠러지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가 뭐냐면 2명이 탈진을 했어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보통은 그럼 4명 남았잖아요. 4명이 갈 때는 튼튼한 사람만 가잖아요. 1명을 더 남겨놨죠. 조금 젊은 사람을 남겨놨어요. 2명만 남겨놓으면 버리는 거예요. 근데 1명을 좀 젊은 애를 남겨놨어요. 우리는 돌아온다. 너 이 사람들 케어하고 있어. 그러고 출발은 3명이 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3명이 이제 이거를 넘어가는데 쉽지 않겠죠. 그런데 어쨌든 36시간, 무박 36시간 만에 지나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2022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00년 되는 해에 새로운 탐험대가 가가지고 현대적인 장비를 가지고 가는데 5박 6일 동안 안전한 루트가 5박 6일인데 이 사람들은 무박 36시간 만에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품으로 나와 있어요. 세클턴에 가는 것을 한번 가보겠다고 지금도 도전해보고 하는데 이렇게 36시간 만에 가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등반가가 아니에요. 선원이지. 근데 어쨌든 그때는 스파이크 신발이 없어가지고 이 배에서 나사를 풀어가지고는 신발 밑에다가 스파이크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6번째 위기가 또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조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반대편에 3명을 먼저 구했어요. 나머지 여기에 22명이 살았어요. 3번을 시도합니다. 포경선을 끌고 이렇게 쭉 가가지고 세 번을 시도하는데 다 실패합니다. 왜냐? 하나는 얼음에 갇혀서 실패, 풍랑에 실패, 태풍 때문에 돌아오고 해서 4개월을 갑니다. 4개월 만에 구합니다. 중요한 건 그때까지 이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죠. 모두 다. 실제로 1명은 발가락에 동상이 걸려가지고 발가락을 잘라내는 수술도 거기서 했어요. 자, 이제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착했습니다. 2년 걸렸어요.
자, 이제 질문 하나 드리면은 우리도 사우스 조지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 돌아가고 싶은 게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꼭 하고 싶은 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내가 5년이 끝나고 나면 뭔가를 해야지. 한번 뭐 5년 지나면은 꼭 하고 싶은 거 반드시. 올여름에 하루 더워서 시원한 생맥주를 먹고 싶어요. 생맥주 드세요. 생맥주 드세요. 뭘 그렇게 힘들게 하는 생맥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참자.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시원하게 먹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안 그래도 여기 제가 아무튼 술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원래 유방암이나 다른 암에서는 금주예요. 술은 금주예요. 근데 금주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누군가한테 참는다고 받는 스트레스보다 차라리 즐겁게 한두 잔 마시면서 그걸 푸는 게 더 낫다. 참지 말고 그 정도는 하셔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제가 녹화돼가지고 뭐 다 나갈 건데 이러면 술 권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참을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데. 여름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클턴이 맞는데 누군가는 운이 좋아서 이랬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운이 좋을까요? 다 실패했는데 그 1300km를 6명이 타는 조각배로 남극해를 지나는 게 운이 좋은 거예요. 살아남았잖아요. 원래 태풍이 있고 이래가지고 깔아앉아야 되는데 건넜어요. 1300km를. 그리고 마지막에 이 반대편 포경서로 넘어갈 때 36시간쯤 지나가는 시절에 잠도 오고 잠도 못 잤고 자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텐트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마지막 산 꼭대기에서 바라봤을 때 도저히 내려갈 수 없는 높이예요. 그때 뭘 하냐 그러면 세클턴이 작은 밧줄을 돌돌돌 말아가지고 엉덩이에 딱 깔고 우리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다. 썰매 타고 내려가자. 그래서 3명이 오케이. 3명이 쫙 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바위에 부딪히면 죽겠죠.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운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운이 좋은 건 아니죠. 그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어요. 누구는 신이 좋았다.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이게 나와요. 그 3명 중에서 첫 번째 세클턴은 몇 년 지나서 회고록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렴풋이 생각하니 3명이 갔는데 누군가가 더 있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그 중에 한 명이 또 몇 년이 지나서 세클턴한테 이야기해요. 우리는 3명이 갔는데 4명이 갔는 것 같다. 마지막에 한 명 더 또 이야기합니다. 뭔가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준 것 같아요. 누군가 우리한테 뭘 안내한 것 같아요. 이게 신이 도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또 믿음이 있었겠지만 그 다음에는 누군가는 세클턴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이 세클턴이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남아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죽으면 당신이 내 가족한테 최선을 다했다고 전해달라. 뭔 다른 요행을 바란 것도 아니고 기도도 안 했고 그냥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다. 실패했지만 끝내 계속 최선을 다했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이 영화 본 적 있나요? 이 영화가 새드 무비가 될 수도 있고 해피엔딩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거기에 이런 단어가 어느 날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하고 나중에 좀 그런 헤어짐도 있었겠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린 오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런데 그 고립된 사람들이 한 1년쯤 얼음 위에서 살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일기장에 이렇게 적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남극에서 보냈던 날 중 가장 아름다운 날이다. 맑은 하늘, 남쪽에서 불어오는 부드러운 미풍, 그리고 찬란하게 빛나는 햇빛. 하루에 가장 아름다움을 느끼는 시간이 별거 없어요. 날씨가 좋았고 바람이 불었고 햇빛이 짱짱하고 이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날이다.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느끼는 거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서울에서 미술 전시회가 있어서 이제 갔는데 이 이름이 좋아서 갔어요. Keep Walking이라는. 우리가 사실 멀리서 바라보면 인생이 무지갯빛처럼 예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이 빨주는 저 파란 배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우울한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그런 날이 모여가지고 무지개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보면 울퉁불퉁하고 그런데 그 안에도 또 빨주노트 파남보가 있고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시회는 이 넓은 방에 그냥 관람자가 걸어다니는 거예요. 구석구석 다니면서 뭐 서 있는 사람도 있고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이제 한번 하는 건데 이 내용을 한번 이제 보시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존경하는 사람이 3명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토요토미 히데요시. 우린 싫어하죠. 임진왜란 일으킨 사람. 근데 일본 사람으로서는 전국 통일을 했는 첫 번째 사람이고 자기들의 시야를 세계로 펼친 사람이니까 존경하겠죠. 그 다음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 오다 노부나가는 이제 통일의 기틀을 닦았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토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의 동경. 여러분들이 아는 동경을 새로 세워서 거기에 쇼군이 되어서 에도 막부를 만드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운입니다.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걷는 것과 같다. 서두르면 안 된다.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 굳이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다. 이게 뒤에 내용은 더 있지만 오늘의 이제 강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앞에서 원성희 교수님도 계속 이야기하고 개인한테 집중을 하고 개인한테 일어나는 마음도 둘러보고 그 다음에 단체 속에서 공동으로 어떻게 이겨나가는 생활을 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마음 중에 우리가 불안한 거는 미래의 마음이 가 있다고 앞에서 소개를 했어요. 우울한 거는 과거의 마음에 후회하고 이런 것 때문에 거기 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짜증나고 화나는 거는 현재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그 다음에 타인과 계속 비교를 합니다.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괜찮아. 뭐 이런 비교. 그거로 인해서 짜증나고 화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만약 지금 하는 일, 이게 뭐 아주 평범한 일상일든 아니든 지금 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약간의 우리가 만족만 한다면 우리 몸이 있는,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만 같이 몸과 마음이 같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강의는 제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